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자, 오늘도 위닝스탁의 주식 분석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고요. 비가 많이 올 예정인 곳은 제가 이번에 비를 겪어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몸 컨디션도 좀 안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식이랑 또 음료수 이런 거 미리 사셔가지고 집에 좀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 쪽에 지금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캐나다, 캐나다 같은 데서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 해외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하고 네, 반가웠습니다. 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이제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어차피 차트 보는 건 똑같기 때문에 다 같이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니까 제가 테슬라를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주로 많이 방송을 해드리는데 댓글로 다른 종목도 질문 주시면은 차트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는 어디까지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토마토님, 강경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 중에서 이 테슬라를 가장 많이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많이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어젯밤에 테슬라가 좀 이렇게 내렸어요. 많이 내렸는데, 네, 토마토님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5분봉 차트입니다. 네. 요쯤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 꽤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푹 빠졌죠. 이렇게 푹 빠졌다가 장 후반에 반등이 나타나는 이런 1시간짜리 차트를 보면은 이번 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탁 저기가 이제 최고점이고 이렇게 됐죠. 저는 제가 이제 바램이라고 어제 방송에서 여기까지죠.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모였으니까 위로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길 바랬고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이 빗나가서 자, 주가가 이렇게 폭 빠졌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보자면은 밑꼬리가 달린 음봉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좋은 징조입니다. 그냥 무작정 막 빠지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밑꼬리를 좀 달아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차트를 바라봤을 때의 감정과 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바라봤을 때의 감정이 매우 달라져요. 많이 올라간 주식이 뭐 떨어지겠지 뭐. 네.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떨어지지 마라. 어떻게든 여기에서 올라갈 만한 이유거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둘 다 제가 보기에는 매수를 하지 않은 사람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차트를 보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매수를 했거나 매수를 하지 않았거나 이 차트를 볼 때 다른 차트를 볼 때랑 동일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매를 하시는 매수자분이 어떠한 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인가, 네. 그것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하나의 1개월씩이에요. 긴 시각을 두고 이제 길게 한 몇 년씩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번 그 하락이 뭐 대수롭지 않겠죠. 어차피 길게 볼 거니까. 예.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는데 뭐가 이상하냐. 그런데 이제 길게 바라보지 않고 좀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수를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잠깐 조정은 괜찮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주가가 계속 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게 갈 수가 있겠냐 이거죠. 네. 많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조정을 받기 마련이고요. 또 조정을 받다 보면은 나중에 상승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네. 문제는 이제 이쪽에서 매수를 많이 하신 분들, 또 여기도 그런데 이제 이쪽의 분들은 이제 떨어지실 때 저기서 팔았으면은 내가 수익을 최대로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팔아가지고 수익이 한 반절 깎였다. 여기서 이렇게 푹 떨어지면 팔아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요 아래쪽에서 사신 분들. 저도 요쪽에서 샀는데. 그러면은, 저기서 팔았으면 내가 수익이 컸었는데, 수익이 한 반절은 깎아 먹었네. 하고 이제 팔아서 기분이 묘하죠. 벌긴 벌었는데, 왜 기분이 기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 잘 올라가죠. 예.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늘 이런 매매를 하신 분이라면은 이번에 여기서 내가 한 3개월 시간을 소비했다. 그렇게 해서 한 50%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50% 벌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90, 11 이 3개월은 다른 종목 가서 또 50% 벌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 또 다른 데 가서 50% 벌고 이런 분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네. 여기 뭐 떨어지면 그냥 팔고 근데 다른 데 가서 또 벌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고 많이 고민하고 고심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어쩌다가 한번 이런 것을 어떻게 잡게 된 거예요. 예. 특히 이쪽에 사신 분들. 뭐 이쪽에서 사가지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이 좋텐다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추격을 했다가 딱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추격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은 안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거란 말이죠. 주식을 잘 하시려면은 본인의 마음에
매우 그 정직해야 돼요. 내가 이걸 보면서 왜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은 거기서 답을 찾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런 이렇게 딱 사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뭐 한 그 50% 70% 이렇게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승 중에 팔아도 돼요. 상 팔고 딴 데 가서 또 먹고. 근데 늘상 그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지 않고 쉽지가 않으니까 어쩌다가 이걸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주가가 무너졌을 때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죠. 네, 거래장님 안녕하세요. 이것은 제가 이제 비단 이 테슬라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중에 단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이런 것들 스윙을 하실 때 그 매매의 아주 근간이 되는 코어, 핵심이 되는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제어를 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주식 시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이 주가를 방향을 잡아준다. 이게 좀 이전에 보면은요, 제가 여기서 2월 3일 날 이렇게 올랐을 때 그러니까 2020년 2월이죠. 제가 이제 작년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말에 이렇게 11월에 움직였을 때 인터넷 기사를 한번 봤고, 그리고 나서 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 2월 달에 와서 코로나 뭐 터지고 우리나라 그 기생충 막 그 아카데미 가서 뭐 상 받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문득 어떤 기사를 하나 봤어요. 바닥 대비 8배를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신경 안 쓴 사이에 테슬라가 어느새 그렇게 급등을 한 거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급등할 수가 있나?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차트를 딱 보니까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이때 무릎을 탁 쳤죠. 아, 이게 내가 노리고 있던 건데 놓쳤다. 이대로 그냥 날아가 버리겠구나. 근데 이게 날아가고 있을 때 가서 사면은 이렇게 이제 물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용기 있게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주식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거 놓쳤네. 아이고 이거 못 사겠다. 가서 사면 안 되겠다. 하고 안 사면은 내려올 줄 알았던 종목이 그냥 막 나를 두고 막 혼자 막 가버리는 거예요. 더. 그리고 놓친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도 이거를 못 사죠. 예. 많이 올라갔죠. 와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살 수 없다.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면 더 떨어집니다. 그럼 손절을 치게 되죠. 그런 것이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예, 이런 데서 사신 분들 더 떨어져 갖고 이렇게 손절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와 이거는 좀 딱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아무리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에 뭐 앞서가는 기업이라고 하지만 와 한 석 달 사이에 3배가 올라갔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딱 적어놨어요. 이 차트를 보면서 와 이건 상승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내가 손을 못 대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 한참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팬데믹 선언되고 나서 이제 막 하락을 하고 이제 3월 19일 그때죠 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한국 주식 막 매매를 하느라고 이 테슬라 주가를 딱 보면서 이때는 못 샀어요.
아,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그 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예. 제가 매수한 곳은 뭐 이쯤이에요, 이쯤. 여긴 아니고 이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여기도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내가 매수를 했는데 한 달 가까이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손실은 없어요. 아, 차라리 팔고 우리나라 주식도 잘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주식이나 살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냥 삼성전자나 살까 하고. 예. 그 막 계속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애플하고 아마존 이런 데는 엄청나게 움직였었어요. 잘못 샀나? 여기 고점의 저항이 너무 강한가? 예. 근데 이제 조금 기다려 봤는데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음. 그래서 여기서도 좀 제가 좀 고민했어요.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는데 좀 안 가는 거예요. 이때 아마존하고 애플이 엄청 상승을 했어요. 아, 이거 그냥 이 정도 먹고 그냥 나올까? 이 밑에 텅텅 비었는데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때 막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비싸다 비싸다, 이거는 회사 가치에 비해서 너무 올랐다 막 하면서 엄청 그 난리를 폈었거든요. 근데 이제 꾹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운 좋게도 잘 갔어요. 근데 이 당시 이제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 전체 시장 주가의 상승에 도움을 받아서 테슬라가 상승한 거다 이거죠. 이전에도 보면은, 자, 테슬라 주가가,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회사의 성장성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이 회사는 앞으로 전망이 없다. 그래서 이게 떨어진 걸까요? 아니죠. 예. 잘 가다가 이게 너무 회사 가치에 비해서 단숨에 급등을 해서 그래서 조정을 한 걸까요? 아니죠. 자, 이 주가는 가다가 왜 조정을 했냐? 이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조정을 한 게 아니에요.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전체 시장이 하락을 해서 같이 하락을 한 것이지, 이 회사의 가치, 성장성이 의심받아서 하락을 한 것이 아니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하락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도 보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 애널리스트들도 자신들의 어떤 만든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 가격이 뭐 회사의 매출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그 누가 이 가격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다, 더 올라갈 수 없다 하고 땅땅땅 낙인을 찍을 수 있냐 이거죠.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지금의 조정도 뭐냐면, 어, 전체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서 지금 그 전체 시장의 조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성장성이 둔화가 되거나 무슨 돌발 악재, 갑자기 뭐 일론 머스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뭐 이런 거라든가, 예, 아니면 스페이스X에서 뭐 로켓을 날렸는데 거기 탔던 우주인들이, 그 우주 비행사들이 탔는데 그 로켓가 폭파가 돼 버렸다 뭐 이런 거라든가, 어떤 돌발 악재가 터져서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스닥이 원체 상승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뭐 실업자 수 뭐 증가되고,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 또 미국도 많이 그 코로나 환자가 증가돼서, 그래서 이제 많이 가파르게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물론 테슬라가
시장의 방향성을 무시하고 우리는 잘났으니까 우리끼리 막 올라갈랜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의 의미는 뭐냐면 시장과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타이밍 이후에 저번에 팬데믹 때문에 하락했을 때와 같이 시장이 만약에 이제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 하락세를 피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 비슷하게 가고 그동안 보여준 테슬라의 그 모습에서 봤을 때 시장의 움직임보다도 더 크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그런 거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체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애플이라던가 뭐 AMD라던가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그 사이에 테슬라는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스닥이 조만간 조정을 받을 거라는 것을 좀 전조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조정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네. 이제 제가 여기서 그랬죠. 이제 수렴이 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쪽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음봉은 추가 음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거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대비라는 것이 뭐 별거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이 정도 하락에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갑자기 뭔 일이 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아래쪽에다 사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 고점에 추격 매수를 했다가 물리신 분들 이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정이 깊게 길게 갈지 짧게 끝날지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전망에는 한 8월 20 최대로 한 8월 20일까지 그 정도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나타났을 때 이 최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왔죠. 여기 긴 조정 이것보다는 여기서는 짧게 조정을 하고 갈 것 같아요. 왜 갈 것 같은가? 이 회사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회사가 성장을 한다면은 그 전망을 바라보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하지만 전체 시장이 만약에 하락장으로 접어들어 버리게 된다. 그럼 이 회사 혼자 그 하락장을 뚫고 올라가기는 이미 너무 큰 회사가 됐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니콜라 같은 그런 작은 회사들, 그 수소 자동차 만드는 회사 아시죠? 니콜라 같은 회사들은 시장이 상승할 때도 혼자 막 하락하고 막 그러죠. 회사가 적으니까 그렇고요. 큰 회사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과 같이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손실이 나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사신 물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매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이제 몰빵을 하셨다. 자, 여기에서 뭐 한 비중은 한 80%뭐 이렇게 사셨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차트에서 주가가 내려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머지 20%를 추매를 하느냐. 비추죠, 비추. 하면 안 됩니다. 80% 가지고 여기서 짧게 끊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이 하락 상황을 그냥 견딜 것인가 그 결정을 해야지 추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비중을 한 30% 정도 하신 분들 3, 40%
30%에서 한 40% 정도 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매를 할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타날 것 같은데, 추매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일종의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나타날 때 하는 것인데, 우선 첫 번째 징후는 아주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큰 음봉이 떨어지는 투매의 양상이 나타났을 때, 예. 그래서 가격 폭이 한 뭐 7, 8% 이상 이렇게 팍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매도를 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 그럴 때 30% 사신 분들이 30%를 추가로 더 매수하시는 건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그 배팅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 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노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 가서 다 모두 다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만약에 없다, 거래량이 만약에 적다, 그러면은 추가로 더 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예. 그래서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저점을 이제 깨지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가 됐죠. 이틀간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 그 이후에 이 저점을 깨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제 오늘 음봉에 밑꼬리가 달렸고, 요 저점은 아직 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망하는 제 생각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추격 매수를 한 사람이라면 고민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푹 빠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빠지게 되냐면 갭하락을 하게 됩니다. 갭하락. 여기서 이렇게 갭 상승을 했던 당시 이때처럼 여기도 이렇게 갭 하락으로 이렇게 푹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팔았으면은 이걸로 끝나는데, 여하튼 저는 여기를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 깨지지 않았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유료 강의 때도 강의를 하고, 우리 한국 주식 제가 이제 강의 방송할 때도 알려드리는 건데, 오늘 좀 알려드리자면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 주식의 원론이라고, 주식의 기본 원리를 연구를 한 것이 있어요. 이 주식의 원론에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주식의 이제 움직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낸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전 저점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갈 주가라면은 이 근처에서 더 깨트리지 않고 이 근처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정을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테슬라 주가가 저 위로 올라갈 운명이라면 이 조정 중에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저 위로 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다른 차트들을 보시더라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깨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깨트리고, 이렇게 주가 진행을 하는 차트는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전 저점을 깨트리면서 고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이런 주가 진행은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한 10,000개 중에 하나 정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주식의 기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가가 상승을 할 운명이라면 주요 지지점들을 깨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가의 기본 원리를 알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때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자, 여기 보시면은 뚜렷하게 이렇게 지지 반등되는 지점이 있죠.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지루했지만 버텼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까 버틸 때는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믿을 수 있는 기법이 있어야지만 그걸 믿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죠. 요 위쪽에서 사신 분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사신 분들. 근데 이때 뭘 가지고 버틸 수가 있냐면, 여기만 깨트리지 않는다면 주가는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여기도 이런 것이죠. 이런 거. 그러면은 이럴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됐을 때 가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근데 이 지점에서 다가오니까 자꾸 꼬리가 달리죠.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 지지가 되는 현상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이 금요일날 어제 저녁에 이 꼬리가 달리는 현상을 보면서 이쪽에서 봤던 그 현상, 그 다음에 옛날에 다른 종목에서 봤던 현상이랑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징조가 나타났다. 이것은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좋게 보는 그 어떤 올라갈 만한 이유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동안 많은 매매를 하면서 이 주식 원론에 기반을 해서 매매 전략을 짰고 그걸로 해서 그 주가를 예측을 하면은 잘 맞았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제가 종목을 미리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 관심 있습니다 하고 딱 추천을 하면은 그 종목들이 나중에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다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추천을 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법들 동원을 해서 그 추천을 하는 것인데 제가 주가의 전망을 정확히 알아맞힐 수는 없어요. 왜냐? 저는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알아맞힐 수는 없지만 이런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전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이 지켜진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운명을 타고났다면은 갈 것이다. 자,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젊어질 수 없다면 우리는 미래에 늙어서 죽게 될 거예요. 그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예. 근데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전제가 있죠. 그래야지 나이가 다시 먹게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세포가 노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한 몇백 개 중에 하나는 아주 못된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살짝 깨트리고 톡 깨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런 주식들 아주 못된 주식들이 있는데
아, 이 종목이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죠.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을 봤을 때 깨트리지 않고 잘 가는 종목은 이것을 지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번 그 다른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그 종목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화제인 것이 이제 엔비디아가 자, 이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도 좀 제가 차트를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차트의 이제 요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제 이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 주가가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들은 참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건 전망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 여기가 주요 지지점이죠. 여기 살짝 아주 살짝 건드렸죠. 하지만 깨뜨리지 않고 결국에는 상승하게 됐어요. 이것은 지금 잘 올라가는 거니까 네. 아메리칸 항공그룹 여기 한번 이거는 이제 항공주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 주식의 미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도 그래요. 이게 이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떨어졌다가 여기서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첫 번째 눌림목이다 해가지고 많이 베팅들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뭐 베팅 할만 합니다. 왜냐면 제대로 걸리면은 크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종목이라면 이 저점을 깨지를 않게 돼요. 여기를 깨지 않게 되는데 바로 이날 이전 저점을 깨트려 버리게 됐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하죠. 자, 그렇게 하락한 주가는 이제 최저점을 잡고 다시 추세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바로 사면 안 되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고 이 테스트에서 이 저점을 깨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럴 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런 곳이죠. 쭉 내려와서 최저점을 만들었고 이 당시에는 이게 최저점인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안 깨는구나. 여기도 또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이런 데 깨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올라갈 운명이라면은 이렇게 깨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되는 날 이날 가서 매수를 해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죠. 다시 이제 테슬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테슬라의 주가가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승할 종목이라면은 이 지지점을 깨지 않을 것이다. 1366이네요. 대충. 예. 여기 1300은 이 정도. 이 꼴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도 해당됩니다. 이 기법은 제가 이미 한 작년부터 우리 위닝스탁 세력주 매매법 방송 오신 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그 공유했던 그 기법인데 우리나라 주식 볼 때도 많이 유용하실 겁니다. 네, 불교동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 우리나라 주식들을 뭐 단타 할 때도 잘 써먹는 기법이고요. 음. 그리고 이것이 제가 사용하는 기법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심오함의 깊이가 굉장히 깊을 수 있어요. 간단한 거지만.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 주식 잠깐 보자면은 이게 LG화학인데 오늘 키움닷컴이 쉬는 날이라서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지금 장안의 화제주죠. 예, LG화학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전에 보시면은 LG화학이 조정을 할 때 보면은 절대 이전 지지점을 깨트리지 않고 올라오죠. 여기도 이제 올라가다가 어디선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해서 뭐 조정을 하긴 하겠죠. 그때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지점과 여기와 지금 간격이 크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 굉장히 밀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면은 이 가격을 깨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는 이 가운데 요 8월 6일 날 음봉 이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우선주 점상으로 올라가 버렸죠. 여기도 보시면은 점상이 나타나기 전에 횡보를 할 때 가격을 절대 빼질 않죠. 올라갈 운명을 타고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서 자꾸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세력이 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시젠. 이 시젠도 보면 올라갈 때 전 저점을 절대 깨트리지 않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주가는 가다가 한번 출렁해갖고 전 저점을 깨트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장안의 화제주인 이제 카카오. 이 카카오 주주님들이 아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시면 안 돼요. 추세라는 것은 끝도 없이 간다. 이걸 믿으시고 전 저점만 바라보시면서 가면 돼요.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은 다 잊어버리세요. 부자들은요. 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1000억이 돼도 계속 모자르다, 배고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1000억 가진 사람이 만약에 5000억이 됐다. 그러면은 충분하다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와서 대박을 터뜨려서 돈을 많이 버셔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잘 가는 주가를 잘 좀 장기적으로 가시려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중간에 절대 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 추세라는 것은 엄청나게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애플. 추세라는 것이 엄청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애플이죠. 아이폰이 나왔을 때 2007년 그 다음에 이게 월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무려 한 200배? 200배 정도 올라왔네요. 200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전저점을 한 번도 안 깨죠. 이렇게. 지금 보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죠. 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을 했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운명이라면은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팬데믹으로 만들어진 저점인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조정 잠깐 했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운명이라면. 그러니까 이번 팬데믹 때 사람들이 어떤 배팅을 한 거냐면 이 주가가 올라갈 운명이라면
이전 저점인 이쪽 가격을 깨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무시무시하게 내리고 있지만, 그러면 내가 여기 가서 사서 내 예측이 안 맞았을 때는 이만큼 깨졌을 때 요만큼의 그 손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예측이 맞았다, 그러면 저가에 매수를 해서 굉장히 크게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애플이 여기서 내가 한 4배 벌었으니까 나는 잘 벌었다 하고 배를 두들기면서 팔아버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을 예,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미국 분이 방송한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2008년도인가 미국에 이민을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직으로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서,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외국 주식을 사는 건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기술직으로 가서 영주권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주식 그 어카운트를 이제 계좌를 열고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었대요. 그때 애플 주식을 샀으면은 그 당시 이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지금 백만장자라는 거예요. 백만장자. 예. 그동안 회사를 다니지 않았어도 되는 정도. 예.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애플 주식만 사서 가만히 갖고 있었어도 지금 엄청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 추세라는 것은 정말 무섭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애플 주식의 성장과 아마존 주식의 성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특히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본주의 통화 시스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머니터리 시스템이나 뭐 팔러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자본주의 통화 시스템에 대한 원리를 근간으로 세력주 매매법을 3단계 강의, 마지막 3단계 강의를 해드리는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주식 매매 핵심.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통화 시스템에 의해서 때문에 이 미국 애플 주식의 가격은 비싼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은 이제 애기는 아니고 한 중학교 1학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을 가야 돼요. 물론 회사가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안 가고 지금처럼 열심히 회사 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별일 없으면은 이제 메이저급의 이 자동차 회사로 성장을 하겠죠. 이미 지금 성장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대단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지금 테슬라의 가격은 싼 거예요, 싼 거.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가격은 한 이쯤이나 이쯤 정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시장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펀드들 돈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들이 은행으로부터 만약에 이제 뭐 100억 달러, 아니 뭐 100억 달러는 너무 많고 한 10억 달러, 1조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1조를 이렇게 딱 받아와요. 그러면 연 이자 몇 프로 이렇게 받아옵니다. 이 은행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 그 거기에서 재무부하고 해갖고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 한 장 써가지고 이거 100억 달러야 하고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 요즘은 뭐 돈을 찍지도 않고 그냥 자동이체 딱 하죠. 예. 여기에서 또 이렇게 옮기고. 예. 그래서 이 펀드들은 또 주식을 사고. 예.
그렇게 돈이 막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비싸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전체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은 이 돈 전체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주식의 공급 주식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도한 상승이 아니다.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제가 기사로 봤는데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한 100배 정도 지금 돈이 풀리고 있다고 그래요. 100배. 근데 금융위기 때 풀린 돈 가지고 2008년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그거에 100배의 돈이 풀렸다면 지금부터는 여기서 여기 올라온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애플은 여기에서 올라온 것만큼 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444인데 888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큰 돈을 만져보지 않으신 분들, 이런 매매를 안 해보신 우리 개미분들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것이고, 와, 좀 너무, 이게 좀 너무 시장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 그런 분들은 제가 저번에 어제 방송에서 알려드린 조준 사격 패턴, 그걸로 안전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놀라운 상승을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놀라울 일이에요. 원래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람상은 놀라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잘 가면 좋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장에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테슬라에서 지지점, 전저점 찍어드린 거 잘 보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비 피해 입지 마시고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